동시에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영화 로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로키 발모아에서는 로키는 나이 들어 다시 도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남자의 가슴 속에 있는 야수 때문이다. 물론 영어로 했죠. 근데 멋있죠? 근데 왜 여자들은 영화 속 이런 대사에는 홀딱 반하면서 걸핏하면 남자한테 이런 집승!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걸까요? 안 칼지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경상도라 잘 안 돼요. 야수 남자와 짐승 남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 정치입니다. 원래 이 코너는 수요일 코너였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주만 오늘로 옮겼습니다. 이분이 바쁘셔가지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바쁠 게 뭐가 있냐? 네, 머리는 왜 그렇게 기르냐? 수염은 왜 그렇게 그러냐? 살찐 이회수 선생님을 지향하는 거냐? 네, 뭐 하여튼 네, 방송을 중간부터 들은 분들의 분노 문자가 쇄도했었습니다. 왜 이분을 갑자기 잘랐냐? 공지도 없이 이게 뭐냐? 네, 억울합니다. 오늘 모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동 씨. 네.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김재동. 그래야 되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김재동 씨는 오늘. 네. 저에 의해서. 네. 상담 당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윤도현 씨가 떠나면서 부탁을 하나 남기고 왔어요. 네. 제동이께 연애 상담 좀 해줘라. 아하, 네. 네. 사랑의 긴급 119 출동. 네. 어차피 게다가 제가 지난주 나가수를 네. 사상 최초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네. 요즘 제가 언론사 사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북극곰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못 나오고 오늘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축으로 일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3부죠 참. 네. 김재동은 왜 연애 실패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수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과거 나가수 특집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역대 베스트 매니저 3. 네. 나가수 매니저 3 베스트. 네, 네. 그중에 김재동은 어디에 들어갈까? 근데 왜 나가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심하십니까? 왜냐면 이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굉장히 정치와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순위 예측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네, 네.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대중심리. 네. 이게 예를 들어 선거 네. 이런 것은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서로 움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중 정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저의 놀라운 지식인의 해안을 볼 때는 사소한 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다. 그러니 한번 하고 자 그러면 베스트 3 매니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 3위. 네. 저는 김범수의 박명수 아하. 줍니다. 왜 3위냐? 네. 박명수 씨는 평소에 매니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박명수 씨가 평소에 게으르고 바쁘다 보니까 김범수 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다행이다. 만약에 박명수 씨가 부지런했어봐. 시간 많았어봐. 큰일이 날 뻔했다. 자, 박명수 씨도 한 호통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만나시면? 전혀 두렵지 않고요. 네. 제 앞에서는 직접 본 적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갑자기. 어쨌든. 네. 뭐랄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지금도 네. 인순이 씨에게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무행위의 선행. 네. 이것은 극소수의 불안당만 가능한 겁니다.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인류 공역에 임하지 않은. 3위. 네, 잘 알겠습니다. 3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2위. 네, 2위.
2위는 누구냐면 2위는 사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네. 박정현 씨의 네. 김태현. 김태현 씨. 네. 김태현 씨는 뭐랄까요? 박정현 씨가 지금이야 전 국민이 다 아는 네. 사랑하는 네. 가수로 재탄생했지만 네.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데뷔 이래로 네. 한동안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좀 배신도 당한 것 같고 듣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배신도 당하고 오랜 세월 고생하면 사실 말도 처음에 잘 안 통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수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얼굴을 통해 드러났어요.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김태현 씨의 사심. 네. 하트 뿅뿅 눈매. 네. 이런 것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왜냐하면 시청자, 그러니까 브라운관 너머의 시청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직 와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네. 이 남자가 일방적인 하트 뿅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것이 이제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작동했다. 분명히 마음을 네. 열게 만들었다. 물론 김태현 씨가 없었어도 네. 실력으로 명예 졸업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김태현이 없었으면 네. 지금처럼 사랑받는 요정 캐릭터가 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태현 씨가 박정현 씨를 사랑한다고 지금 단정 짓는 겁니까? 제가 보내기 전문이에요, 보내기 전문. 저렇게 살고 싶어요. 뭐 누구 주위 사람 아무 얘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리고 저분이 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가사의합니다. 1등 윤도현의 김재동 줍니다. 왜냐? 초반에 김건모 씨 재도전을 외침으로 해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 해서 윤도현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순식간에 망각하게 만들므로 해서 윤도현이 1위를 해서 느낄 수도 있는 부담감, 이 부담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심리치료의 공로를 저질렀다. 이 세심함,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윤도현에게 피해를 줬다. 그런 괴로움의 떨므로 인해서 윤도현 옆에서 계속 위로할 수밖에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윤도현의 인간미를 돋보이게 하는, 자신을 던져서 윤도현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는 그런 살신성인의 논개 정신. 그래서 앞으로는 김재동이 아니라 논개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제가 논고동은 들어봤어도 네. 논개동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1위를 준 1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도현 씨가 1위를 했을 때 제가 완전히 확 파묻었죠. 네. 완전히 확 파묻어가지고 대형 포크레인으로 네. 확 1위를 파묻음으로 해서 윤도현이 혹여 느낄지도 모르는 네. 그런 불안감, 부담감. 앞으로 계속 1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건 걱정을 떨쳐버리게 만들어준. 전문용어로 그런 부담감을 공사해줬죠. 네. 공사. 확 끌어엎어서 공사 쫙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자신이 끌어안고 집안에 칩거하면서 때로 울면서 난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지금 보니까. 논개동. 네, 너무 싫어요. 아이고. 네. 김재동 첫문에 시작합니다. 윤도현에게 너무 인기가 끌리자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는 어떤 앙탈이었나? 뭐가요? 갑자기 재도전을 외친 것은? 재도전이요? 갑자기. 왜 그랬나? 정의는? 뭘 재도전이요? 네. 전 지금 좀 아픕니다. 또 울라고? 아니 일단 보통 청문회 증인들은 아프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일단 아프다 그럽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죠 일단. 지금 의자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수가 많이 있어. 지금 담요 덮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담요 덮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마이크에 지금 팔 대고 있잖아요. 링거예요. 네, 그때는 기득권으로 비춰줄 수 있죠. 김건모라는 사람이, 김건모 씨가 기득권이죠. 연령대도 많고 가장 선배 가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성공한 가수고, 굉장히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저한테 그때 비친 모습은 늘 동네에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뒷모습이 너무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정말로. 그래서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네. 본격적인 네. 무대에 다시 올라왔는데 네. 안타까웠구나 그때. 그러니까 방송도 없었고 그다음 그 이후로 발매된 앨범들이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국민 가수라 그러지만 사실 전 국민 가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막 바글바글 떨고 치리하는데 너무 안 돼 보였어가지고 아니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편집이 딱 나갔는데 저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콘서트 끝나고 났는데 막 기사들이 막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쨍쨍이야 막 그렇게 막 무아 해가지고 막 네가 뭔데 무슨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던 정신을 훼손했다 그러고 무아 해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원래 그 김재동 선수는 말이죠. 힘들었습니다. 어떤 그 개그맨보다 사실 개그맨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동물적으로. 그리고 사태 수습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수나 매니저들 쪽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말이었어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다만 제작진이 이제 균형을 그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비난을 김재동이 다 뒤집어 쓴 거지. 다시 한번 전체에게 갈 비난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장렬히 전사한 논개동. 지금에 와서 저도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가수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렇지.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사를요. 어쨌든 기사가 500개 정도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가수다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저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우와 하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시의 기사 숫자는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직후에 나올 수 있는 숫자였어요. 김재동이 다시는 그 정도 숫자로 많이 언급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한을 갖진 마라. 또 울기까지 했잖아. 네? 울기까지도 했잖아. 네, 그때 좀 울었습니다. 약했죠. 네, 이제 안 울어요? 이제 저도 맷집도 좀 생겼고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나가수 얘기는 이걸로 하고요. 제가 네, 못 봤기 때문에 끝냅시다. 원래 순위 예측돼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또 지난 한 주 사이에 벌어졌어요. 네. 언론에서 사주다 보니까 중요한. 네. 그래서 못 보고. 네. 제가 지금 사실 수면도 굉장히 부족한 좀비 상태입니다. 반좀비 상태인데. 네. 그건 저희들이 봐도 알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라는 건 저희들이 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수 노래 지금 애잔한 게 기억에 다시 떠오르려고 하는 김건모 씨 노래 하나 듣죠.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로 가셨죠. 가셨다가 사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분에게도 좋은 임팩트였다고 생각해요. 네. 가까이서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지금 그 김건모 씨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요.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전화 올 때 제가 안 받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일방적으로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리고 있는. 왜냐하면 마음의 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 사달라 그러면 술 사주고 가끔 반말도 해요. 어이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형 나야 누군지 알지? 나야 그러면 바로 달려옵니다. 국민 가수를 너무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술을 먹고 취하다가도요. 형 정신 안 차려요? 그러면 에래 제 얼굴 딱 보잖아요. 형 재도전할 거야? 바로 안주를 제 앞으로 쫙 밀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슬픈 얘기는 하지만은 언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네. 나가수를 거쳐갔던 분들을 모시고 나가수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 나가수는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회고록이 나올 만해요 이제. 네. 나가수 앞으로 회고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나는 가수다를 본궤도에 올려놨는 건 저다. 이런 거는 조금 기사에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무서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목으로만 뽑아놓으면 이상합니다.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기자분들은 두려워요. 기자분들은 꼭 그렇게 뽑아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김재동 나가수 성공은 나 때문. 안 됩니다. 또 보내는 거지 뭐. 소심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두 번째로 많은 댓글이 네. 달릴 거라고 봐요. 대부분 발언 이후로
두 번째 분량에 댓글이 달릴 거라고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노래 들읍시다. 큰일 났다. 자, 네, 나는 가수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김건모 씨의 노래죠. 지금 느낌이 DJ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 같아요. 자, 김재동 연애상담 라이브 상담 갑니다. 여태 몇 명 사귀었나? 네? 여태까지 몇 명 사귀었나? 저요? 네, 총. 20살 넘었어요? 네, 20살 넘어서.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네. 뭐가요? 연예인 된 이후로는? 네? 연예인 된 이후로는? 그 중에서? 뭐라고요? 제가 제 귀가 그 선택적 인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잘 이득이 안 된다 싶으면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연예인 된 이후로는 한 2명 정도 되겠구나. 2명, 그죠? 아니지. 저 얼굴로 연예인 되기 전에 만났을 수가 없지. 연예인 된 이후로 4명. 자, 다 연예인이었습니까? 상대는? 뭐라고요? 상대는 다 연예인이었습니까? 의외로 재주가 좋군요. 저기 뭐 어쨌든. 네, 자, 그럼 됐어요. 사연 제가 라이브 사연. 제가 평소 아는 김재동은 자기 성찰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일단 칭찬부터 좀 해줘야지.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인간의 방어 기제인데 김재동은 사실은 내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것은 보통 이제 철학자나 종교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태도죠. 그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품성.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이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나쁜 태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문제인데 뭐냐면 친절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친절하고 자기 반성하고 배려하고 이해심 많고 연애할 때 무척 좋은 자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연민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상대에게 이 둘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확 깔려요. 하나는 대인배가 되는 길이고 네. 하나는 연애에 있어서 루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김재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재동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네. 내가 연애하는 걸 못 봤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애하는 걸 봤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여자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 경계를. 이것이 나에게 친절한 것인가? 그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낮추는가? 그렇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때가 있어요. 왜 유지하냐면, 통할 때가 있거든요. 여자들이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 네. 여자들이 이제 좌절하는 남자를 보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그런 자극하는 거, 좌절하는 거 보면 발생하고 네. 안아줍니다. 네. 그러면 남자들은 아싸 통했다. 그게 물론 아싸 통했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것이 통하는구나. 연애의 기법의 하나로 정착되게 됩니다. 네. 비극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네. 왜냐면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고수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 연민의 연애학적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본인이 만들어내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식인이다 보니까 네. 용어들이 마구 등장해요. 하지만 사전에는 절대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의 연애학적 활용. 그렇죠. 네. 그거를 연애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스스로 더 괴로워해. 문제가 생겼을 때. 남녀 간에. 남자가 막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통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들이 연애할 때 괴로우면 거울 보고 울 수가 있어요. 그냥 울면 되는데 거울 보고 울어. 그래요? 그거 있어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나의 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가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인하곤 하는 남자들한테 절대 들키지 않죠. 하지만 남자들은 거꾸로 그러면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여자에게 전달되고 네. 그래서 나를 다시 품어주길 바라는 그런 작동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돼요. 네. 여자들은 그래도 돼. 네. 그러나 남자들은 이걸 잘못 구사하는 순간 네. 찌질이가 됩니다. 루저가 돼요, 연애에서. 그래서 남 시켜서 새벽에 전화한다든가.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저 계속 듣고 있을 테니까 계속. 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그럼 네.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게 이제 귀여움과 찌질함의 경계선상에 있다가 그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훅 간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연애 고수의 일단 진단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도 한마디만 합시다. 남을 시켜서 전화한 적 있냐 없냐 그랬죠? 네. 네. 없습니다. 전 동생을 시켜서 했어요. 친한 동생은 남이 아닙니다. 예? 아니 형제 같은 동생 없습니까? 어떻게 남입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남을 시켜가지고 전화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의 처방이 뭐냐? 네. 거울을 보지 마. 저요? 거울을 보지 마. 분장할 때도 거울을 보지 마. 거울이 보이면 눈을 감아. 그러면서 생각을 해. 네. 나는 장동건이다. 나는 정우성이, 나는 다니엘 헨이다. 일종의 다중인격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핵심은 자기 현민을 버리고, 좌절하지 마라. 좌절 금지. 거울을 보지 말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제가 꼭 눈을 감아야만, 거울을 보고 눈을 감아야만 장동건이다, 다니엘 헨이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눈을 안 감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말이 꼬이지. 네. 어쨌든 연애에서 가장 큰 네. 적, 남자들한테. 네. 이런 연애 기법을 구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네. 자기 연민을 버려라. 아. 담담하고 담대하게 연애하라. 아. 그런 남자가 여자를 얻는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앞으로 총수님께서는 제 멘토입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2시의 데이트.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얼굴이 많이 망가졌네. 광고 듣고. 얼굴이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제가 2살 때부터 들었죠. 2살 때 동네에 그 마을 어르신들께서 엄마 없는 사이에 약간 수근거렸던 기억이 지금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얼굴이 뭐 망가져봐야 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생겼다고 재산세 내고 못생겼다고 오물세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인생 자기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생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제 얼굴 볼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뭔가 굉장히 처절하고. 그렇잖아요. 안 처절합니다. 애절하고 안타깝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김어준 씨한테 외모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고통이 아니라 이게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돼야 됩니다. 저기 볼에 점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점이 있는 건 괜찮은데요. 저런 털은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분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런 분이 저한테 외모 지적을 한다는 거죠. 같이 가자. 뭐 너나 나나.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마치 본인은 장동건 씨나 조인성 씨 정도 되는 양 하면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전 그게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 자, 너무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전북 정읍시 초산로에서 에리 씨의 사연입니다. 서로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차라고 하는데 제 커플도 위기랍니다. 소박하고 전략하는 제가 삼겹살에 소주 마시자고 하면 여친은 발끈하며 기어이 우겨서 레스토랑에서 비프스테이크와 레드와인을 마셨습니다. 제가 단정한 스카프를 선물했더니 큰 모욕이나 당한 듯이 화려한 실크 스카프로 바꿔오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한 번은 간식으로 꽈배기를 먹자고 했더니 부득부득해서 훨씬 비싼 피자로 바꾸더군요. 내 사연인가? 내가 보냈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친의 명품 습관이 언제나 제 가슴을 서글프게 하네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원준 씨. 사연을 읽는데 자신의 어떤 좌절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 중에 겪은 수모와 좌절을 담아서 과거에 된장녀라는 단어가 있었죠. 된장녀. 네네.
5,000원짜리 점심 먹으면서 뭐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이런. 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왜냐하면 효용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밥은 5,000원짜리 먹어도 네. 뉴욕 분위기 나는 장소에서 잠시 네. 뉴요커가 되는 기분에다가 네. 10,000원 쓸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 그렇죠. 그건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죠. 일종의 정신 서비스입니다. 아, 정신 네. 서비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도 그래요. 네. 명품. 실제로 명품을 빌려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네. 자기가 가진 자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지위든 돈이든 뭐든 간에 학력이든 부족한 겁니다. 네. 그 차이를 명품이 제공하는 정신 서비스로 메워서 보조를 받는 거죠. 네.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감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1등 안 하면 네. 1등 안 하면은 다 실패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핍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커서 그런 명품을 통해서라도 보조받고 싶은 거예요. 네. 애잔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마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인의 해안.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 여자친구 가슴이 아프대잖아요. 남자분이. 자, 그럼 이 여자분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네,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명품,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네. 삼겹살만 먹고 싶진 않고 때로는 스테이크 먹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뭐 때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때로는 소주 말고 와인 먹고 싶을 때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처럼 삼겹살은 절대 안 돼. 네. 끝까지 끌고 가서 와인을 먹고 가야 되고. 그죠? 뭐 스카프 줬는데 뭐죠? 실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사실은 정신적 자산, 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 그래서 대단히 빈약하고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보조를 받지 못하면 네.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네.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네. 뭐 취향이 그래서 명품을 때로는 살 수도 있고 네. 뭐 때로는 뭐 비싼 와인을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네. 거꾸로 네. 그거가 아니면 무너지는 분들인 겁니다. 굉장히 빈약하고 네. 정신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네. 이 여자분을 이 남자분이 고칠 수는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라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저는 이 여자분이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그런 마음 자세 이거는 물건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마음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핍은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계속 사귈 거면 네. 일단은 고칠 수는 없다. 자기가. 네. 그런데 계속 사귈 거면 그걸 알아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네. 그런 마음의 결핍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로 채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녀의 정신적 서비스가 되어주고 보충하겠다 마음 자세면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이라는 게. 네. 그렇죠. 하지만 알고 하라는 거죠. 네. 이것이 뭐 좀 바뀌면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건 물건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네. 끝까지 사랑을 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그렇게 되나요?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된장녀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치사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자신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것을 비하해서 안 채워줘도 되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은 그냥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차를 왜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 해? 네. 몇 억짜리?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된장녀 이런 건 좀 치사한 단어고요, 굉장히. 네. 일단 요 사연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지식인의 해안 끝. 네. 지식인의 해안 끝.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스포츠카여야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나 기후 환경으로 봐서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특히 한여름에 열고 그 매열 버스 뒤에 이렇게 타고 계시는 걸 보면 굳이 저렇게 하셔야 되나? 버스 뒤에서 이렇게 저는 그럴 글쎄요. 때마다 네. 고소해요.
그러니까 폼 내려다가 네. 기관지가 오염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비가 확 쏟아졌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닦이는 건데 그게 고장 났을 때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상상만 해도. 저도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자분이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가 백 사달라고 그래서 등산 가방 사줬다가 정말 한번 크게 호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백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병분별은 아니지만 등산 가방. 저는 정말 백이 등산 가방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 배우분이랑 한번 사실 커피숍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인데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갔는데 사실 약간 자세를 좀 폼을 좀 잡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세를.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핸드 손으로 이렇게 뭐 가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핸드 그릴? 드립? 핸드 드립? 네, 그래가지고 손으로 가는 하여튼 굉장히 커피가 커피숍. 거기를 갔는데 친해요. 제가 거기 사장님하고. 제가 매일 먹는 거요? 이랬어요. 제가 매일 먹는 거요? 딱 하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미숫가루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좀 친했으면 걔가 알았어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커피 뭐 이런 거 하나 해올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거기 전 커피 전문점에 거기 미숫가루가 너무 맛있거든요. 15공 미숫가루입니다. 그러니까 15가지 곡물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온 순간 너무 좀 그랬어요. 아니 본인은 부끄러웠을지 몰라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커피 전문점 네. 그 사장님이 네. 대단히 센스 있는 분이에요. 전혀 센스 없어요. 정말 매일 먹는 걸 내온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면 알아요. 정말 센스 없어요. 하여튼 짧은 사연 해야 되겠죠? 네, 미안합니다. 제 얘기 그만하고요. 자, 이제 짧게 묻고 짧게 속으로 풀어드리네. 저분 오니까 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짧게 묻고 짧게 속을 풀어드리는 짧은 애정상담 3분 30초의 도전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장교 출신인 장인어른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아내는 밥을 식판에만 줍니다. 아내를 식판에서 제대시킬 방법 없을까요? 1907님. 아니 귀엽구만 뭐 그 정도는 참자 남자가. 네. 그럼요. 싹싹 비워줘야죠. 자, 다음 9870님. 좀 남자친구가 거북할 정도로 심하게 애교를 부려요. 남자다운 면이 없어서 짜증나요. 그게 통하는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네. 버럭 화를 내세요. 0628님입니다. 25살 청년입니다. 여자친구가 잘 사귀고 있었는데 몇 주 전 여자친구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빠 나 힘들어. 사귀는 거 그만하자.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싫다는 뜻입니다. 다음. 네, 100% 공감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든 생각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4356님께서 23년간 한 번도 연애해 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요즘 연애에 관한 책을 봐도 그렇고 연애와 국제정치를 들어도 그렇고 점점 더 남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짜증나요. 청춘 여인네를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든 책임을 지고 남자는 다 똑같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애하고 오세요 한번. 그래요? 네. 네. 남자는 다 똑같다는 편견 깰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거 그렇죠. 아시면 됩니다. 일단 연애 한번 하고 나서 얘기하는데 네. 결론은 김재동 씨 결론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깰 수 없는 걸 깨려고 할 때 괴롭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종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렇습니다. 네. 자 빨리 갑시다. 네. 계속 말하고 싶네. 미치겠네. 1597님입니다. 여자들의 내숭은 병인가요? 계획적인 건가요? 도무지 표현을 안 하고 빙 돌려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감이 안 잡혀서 짜증나요. 이것은 병이 아니고요. 생존의 법칙입니다. 네. 쉽게 보이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여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간접합법이다 이것은. 네. 병이 아니다. 네. 그것을 번역할 줄 모르는 남자의 문제다. 아하. 오케이. 다음. 그렇군요. 내숭이 병인 사람도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 네. 근데 내숭이 병인데 그걸 보고 병인 줄 모르고 저 여자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병입니다. 네, 그 병을 고쳐야 돼요. 4346님, 이혼한 첫사랑 여자친구가 자꾸만 괴롭다고 전화도 하고 직장 앞에서 기다립니다. 전 결혼한 사람인데 말이죠. 확 뿌리치자니 첫사랑한테 상처 줄까봐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 안 주고 그녀를 뿌리칠 수 있을까요? 상처 줄지 모른다는 마음 자체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하. 사실은. 네. 네. 그래도 이 이야기는 거꾸로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뿌리치면 안 되겠죠? 아.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담담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네. 정말 뿌리치고 원하면 담담하게. 네. 특별한 방법 없고. 네. 안 된다. 만날 수 없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책임을 우리하고 반반 나누자. 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책임을 반반 나눌 수 없어요. 5점 방금. 아, 그래? 5점 줍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8점이에요, 9점이에요? 체크 계속해 주세요. 9870님께서 청수님 결혼 꼭 해야 하는 걸로 보시나요? 결혼하게 돼서 자꾸 의문이 듭니다. 결혼은 맺을 수 있는 여러 관계 중에 하나이다. 아하. 여기까지. 이 이야기는 뭐 다음 긴 사연이 나오면 할 네.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 줄로 줄이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쓰신 법륜스님께서 주례를 서셨을 때 한마디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마디로. 일단 신랑 신부분 반갑고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네, 일단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81님께서 제 남친은 제 앞에서 너무 잘난 척을 합니다. 2년 정도 사귀었으면 서로 사정 뻔히 아는데도 잘난 척을 멈추진 않아요. 괜히 제 앞에서 폼 잡고 뻐기기 좋아하는 저 버릇은 어떻게 없어지나요? 밉상이에요. 끝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한 줄로 답하겠습니다. 남자는 허풍, 여자는 화장.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 네, 국제정치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버라이티예요. 네. 원래 국제정치 하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거 짧게 상담하는 거 아주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네. 네. 네. 리비아 사태. 네. 최근 2주간 카다피 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뭐 설이 분분했어요. 망명했다 그랬는데 네. 반정부군이 네. 카다피를 포위 중이다. 네. 이런 외신이 어제 떴어요. 어제. 네. 그러면서 반군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카다피를 생포 혹은 사살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 독재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살을 할 게 아니라 네. 생포를 해서 오랜 시간 네. 차근차근 네. 그동안 지은 모든 죗값을 네.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리비아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비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동 보내고 저는 갑니다. 네.